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친박, 비박, 양계파가 정면 충돌했는데 차 의원님, 충돌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거요? 네. 제가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얘기 해줄게요. 아이고, 세상에. 예, 특종입니다. 예. 선거 전전날. 네. 이 복당파들이. 바른정당 갔다가, 예, 복당한 분들. 예. 이제 김무성 대표 무대를 중심으로 한 네. 복당파들이 모 호텔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했답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서 뭔 얘기를 했겠어요? 이번 선거에서 홍 대표가 이제 아웃될 거다. 네. 그 다음에 당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네. 그 수습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질을 회복할 것인가. 라는 말까지는 안 했겠지. 그죠? 네. 이제 하여튼. 박성중 메모가 거기서 나온 겁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확신할 수 없는데. 아니, 박성중 의원은 언론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얘기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시기가 언제예요? 시기가. 전전날. 전전날, 네. 선거 전전날. 네. 모 호텔. 메모는 다. M호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토론한 과정에서 그 M호텔이 메모가 모호텔인지 진짜 M호텔인지 모르겠네. 나오지 않았을까. 예. 그래 제 생각에는 저한테도 그 첩보가 들어왔는데 다른 소위 말하면 사수파 의원들한테 그 얘기가 안 들어갔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수파 의원들이 박성중 메모를 왜 문제 삼았겠어요? 그 메모 그냥 해가지고 개파가 대립이 심한 건 진짜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그리고 개파에서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을 목을 치는 거는 당연히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그 메모를 문제 삼았을까?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이제 예. 아마 그때 그 토론하면서 그런 메모가 나왔던 것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비복당파 사수파들이 저 사람들이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는구나. 예. 라는 이 의혹을 갖고 이 메모를 문제 삼았을 거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날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 그 그 부분은 M호텔에서. 다른 다음에 이제 한마디씩 하시고 또 얘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예. 그렇다면 예. 이 의심이 가능한 거예요. 뭐냐? 예. 한국당은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마치 뜻밖의 결과가 온 것처럼 엄청 충격 먹은 것처럼 했지만 네.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이었다. 이미 다 했던 이런 바다. 지방선거 결과를 이미 예측을 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홍 대표 주변에 있는 몇 사람만 제외해놓고 나머지 친박이든 비박이든 이제 다른 어정쩡한 중진들은 오히려 차라리 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이 뭔가 당권을 접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의심이 그거 하나 거의 접수. 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예. 근데 복당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선거 아니, 이틀 복당파든 남기기 전까지 친박이든, 예. 그 정도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으면 그분들도 더 이상 정착이 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언론들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한국당이 그러한 결과를 예측 못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인식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면 대선 때의 득표율을 생각해보고 대선 이후 1년간의 어떤 정세 변화를 생각해보면 이 정도 지겠다. 이 정도 지겠다는 거 다 예상했는데 다만 이제 그 중간에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던 게 뭐냐면 예. 홍준표 대표가 6+알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 이거 거짓말이다. 예. 라고 얘기한 것이 6+라 하면 이제 광역단체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 얘기한 게 부지부식 중에 이렇게 좀 먹혀 들어간 것 같아, 부분. 그래서 먹힌 게 아니라 이제 주문을 스스로 건 거죠. 예, 자기 주문이지, 자기 주문. 예, 자기 주문에 걸려가지고, 아마, 그래서 그 결과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실제 현장에서 뛴 사람들은 다 예상했어요. 이 정도 나올 거다. 아까 박원석 의원이 나한테 이제 거기 기초의원 몇 명 됐어요? 뭐 그렇게 했지만 예. 저는 이제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는 100% 다 당선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공천 때부터 상당히 여기에 맞췄어요. 네. 맞췄어요. 그래서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저는 사실은 지금
욕먹는 이유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막말, 자기중심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그동안의 과정에서 6 플러스 알파일 거야. 이 여론사적 거짓말이야. 응? 왜? 무슨 문재인 대통령 저거 하는 거 진짜 뭐 쇼다. 이렇게 해서 기대 수준을 높여가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욕먹는 이유가 크다고 봐요. 아니 저는 기대 수준 얘기가 아니고 6 플러스 알파 계속 홍준표 대표 얘기할 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혹시 저게 사실로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홍 대표가 계속 당에 남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라고 오히려 걱정을 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글쎄 제 생각에는 그 여의도 안에서 저기 의사당 예. 안에서 이렇게 좀 갇혀있던 분들 그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 현장에 딱 가보면은 네.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 아니다라는 걸. 예, 그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참 정치는 그 홍준표 현장이 중요하죠. 대표가 변호사 개업을 곧바로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의뢰인들이 과연 이제 저분을 믿고 가서 사건을 의뢰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 대표를 지내다가 예. 또 제1야당의 대표를 지내다가 일종의 이제 선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 이제 당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서 바로 개인의 생계 전선에 나서는 건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만 사건 수임을 위해서 네. 개입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 무너진 이 자유한국당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적인 그 이 정치인들의 행보인데 바로 그렇게 변호사 개업을 하시고 또 마지막 날 페이스북에다가 그 뭐라고 뭐 쓰셨죠. 그 고관대장론, 예. 고관대장론 그 명단도 다 떠돌던데 보니까 이분은 아예 DNA에 예. 반성이나 성찰이 없구나. 그거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서 그 맥락에서 6 플러스 알파도 매우 사실은 실제 본인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속으로는 생각하는 거를 주문을 외우듯이 얘기한 거예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이나 이 정치인들이 그 말에 혹했다면은 이 정무적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내가 얘기해 줄게. 예, 내가 볼 땐 이래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변호사 사무실 차렸잖아요. 거기서 뭘 할 거냐. 2개를 할 거예요. 하나는 인터넷 바둑을 할 거예요. 바둑 잘 드세요, 그분? 아마 4단이었는데 상당한 수준입니다. 디스가 너무 심하다. 아니 근데 무직자가 되기 싫어서 그런 거 같아요. 얘기 마저 해줄게. 예. 자꾸 얘기 끊지 마요. 그 진수희 의원님은 나한테 이제 완전히 아웃이야. 같이 죽자 그래 나는 죽은 사람이 왜 저기 사는 사람 보수 분열이 서로 아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 여기 중도라니까 보수가 아니라. 자, 그래서 하나가 그 인터넷 봐도 이거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분이 있잖아요. 당대표일 때 사실 당협위원장을 3분의 1을 갈았어요. 자기 사람으로. 네. 뭐 그래서 정두원 전 의원 말씀으로는 뭐 한 5등 하던 그 당내 그 지역구의 후보인데 그분을 이제 위원장씩. 그러니까 하여튼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평가하긴 모르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후위를 도모할 거다. 이 2가지인데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나는 경험이 있어. 2006년도에 이분이 이제 그때도 이제 송파 이 국회의원 던지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할 때 내가 당시에 이회창 총재 보좌역이었거든. 이분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딱 그분이 인터넷 바둑 두면서 나한테 그 얘기하더라고. 야 민진아 이회창 총재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좀 빨리 복귀시켜달라 그래라. 그러더라고. 근데 2006년이면 그때 이회창 총재가 한나라당에 안 계실 때 아닌가요? 아니 이회창 총재가 이제 한참 잘 나갈 때예요. 2006년이면 아니죠. 아니지, 06년. 그런가? 선진당 뭐 그쪽으로. 하여튼 뭐 있어. 예. 하여튼 내가 그때 변호사 사무실 할 때 저쪽에 있잖아. 그 교대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예. 밥 한번 얻어먹으려고 갔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상황이 지금도 나는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엔 지금 이렇게 이분이 갖고 있는 입지 조건을 놓고 볼 때 요 2개를 할 거다. 그러니까 뭐 변호사 업 안 해요. 걱정 안 했대요. 아니, 걱정은 안 합니다. 인터넷 바둑하고 그리고 이제 후위를 도모할 것이다. 3분의 1을 기반으로. 그러면 차 의원님 그 전당대회 나옵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아니죠. 지금 당장 나오긴 힘들죠. 그 언제쯤 뭘로 나올 것 같으세요? 글쎄 저는 전당대회에 소위 말하면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킹메이커 역할을 한다. 만드는 역할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저 김성태 원내대표 밀듯이
예, 그렇게 미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그 세력과 제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연하지. 그 얘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예. 아마 그날 예. 전날 이렇게 MT하면서 복당파들이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이 이제 홍준표 대표가 나가면 네. 당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분명히 네. 서로 니탓 내탓 개파 싸움을 할 거다. 네. 그때 우리가 당권을 장악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세를 또 따졌을 거예요. 예. 그죠? 예. 정치인들 나가면 표 따듯이 세 따졌을 거예요. 그때 자기들 복당파 하고 플러스 홍준표 3분의 1.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장 결집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저는 차 의원님 제 얘기 맞아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좀 세워서 말씀이죠. 네. 이런 비대위원장 말씀을 김모준. 김모준. 네. 예. 이렇게 세워서 네. 그세 김모준은 아니겠죠. 김모준 아니요. 그렇게 세 결집을 도모해가지고 예. 자기들이 전당대회를 좀 한 6개월쯤 후에 해서 복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이게 팩트가 아닙니다. 예. 크게 관심은 없는데 이런 말씀들을 쭉 듣고 있으면 참 우리 자유한국당 분들은 친박 비박 할 거 없이 낙관적이세요. 이 와중에서도 뭔가 이게 당내에 계파 간의 힘겨루기를 통해서 한쪽이 제압하면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듯한 이런 굉장히 낙관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선거 이후 상황 수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친박이 비박을 제압하든 비박이 친박을 제압하든 지금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오시려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오든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상황으로 갔다. 이게요 지방선거가 8년 주기로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2006년도에 한번 이 지금의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대패한 적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12개 광역자치단체장 갖고 그리고 기초단체 수준에서도 이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50개가 채 안 되는 그런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전체로 보면 7대3 비율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 8.5 대 1.5 심지어는 9대 1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28석의 지역구 선출 도의원 의석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한석 됐어요. 그리고 교섭단체도 구성 못합니다. 비례대표 2명까지 합쳐가지고 자유한국당 3명인가 4명이에요. 경기도의원이. 정의당도 2명 들어갔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메모를 둘러싸고 친박이 뭐 어쩌니 비박이 어쩌니 누가 누구를 제압하려는 음모니 김성태는 계속 직을 유지해야 되느니 유지하지 않아야 되느니 이런 얘기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는 제가 이제 이분들이 낙관적이라는 건 좀 비꼬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싶어요. 그거 말고 좀 참신한 얘기 없습니까? 근데 참신한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생각을 해봐도. 아니 뭐 여보세요. 진짜 여기에 지금 시나리오에 2페이지가 지금 자유한국당 그 개파 싸움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얘기해 주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우리 차명민 의원님이 하셔야죠. 그냥 한마디 하려고 어떻게 그냥 다른 욕으로 그냥 하는데 다 지금 박원석 의원 얘기하는 중에서 내가 다 맞다. 지금 정신 못 차린 건 맞아. 네. 솔직히. 근데 단 두 가지는 좀 틀렸어. 하나는 예, 틀렸어요. 예. 하나는 이제 긴장이 돼. 네, 하나는 뭐냐면 이 12년 전에 열린당이 대패했을 때 하고 예. 지금 한국당이 12년이 대패 아니라 이제 2006년이니까. 네, 2006년 열린당이 대패했을 때하고 네. 지금 한국당이 대패했을 때 상황이 비슷한데 그 숫자 한번 따져보세요. 그때보다 지금 한국당이 좀 더 얻었어 표를. 예. 아니요. 그거 따져봐 그렇지 뭐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득표율을 얘기하시나 지금 본데. 박원석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금 한국당은 그때 열린당보다 더 패했다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틀린 거 한국당 그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린 건 맞는데요. 못 차린 사람은 지금 저기 여의도에 있는 현역들 있죠. 네. 지난번에 총선 망할 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개파에서 싸움에서 주도권만 지면은 다음에 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맞는데요. 저같이 있죠. 유탄만 맞은 그 수도권 이 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요 속이 끓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고, 당을 예. 엎으셔야죠. 예. 쿠데타를 일으키셔야죠. 좀 기다려 보세요. 해체하자 그래야지. 멋지게 네. 엎을 테니까요. 구상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럼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지금 그 자유한국당 보니까 바른정당 복당파 대
그리고 친박 이런 구도가 돼 있는데 의원님은 어느 쪽이신 거예요? 아, 저는 독자파. 항상 독자파입니다. 독자파.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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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처럼 예. 그 개파 수장이 정치 자금도 주고 예. 확실하게 공천권도 주고 그러한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개파가 나뉘어도 상간에 중간지대가 많아요. 저 같은 네. 사람이 이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중간지대가 아니라 예. 힘 있는 사람은 싫어하는 중간지대. 우리는 의리파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 싫어해 나는 무조건. 아까 그 잘 나가는 사람 싫어합니다 저는. 네. 아까 인터넷 봐도 말씀하셨을 때 버스 아닌데 순간 모두가 빵 터졌습니다라고 박사님. 아, 오늘 차 의원님 진짜 한 건 하셨네. 저희도 빵 터졌어요. 예, 저는 방송 분량 됐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나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지겠다. 이 정도 지겠다는 거 다 예상했는데 다만 이제 그 중간에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던 게 뭐냐면 예예예. 홍준표 대표가 6+알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 이거 거짓말이다. 예. 라고 얘기한 것이 6+라 하면 이제 광역 단체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 얘기한 게 부지부식 중에 이렇게 좀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부분. 그래서 먹힌 게 아니라 이제 주문을 스스로 건 거죠. 예, 지금 이제 자기 주문이지, 자기 주문. 예, 자기 주문에 걸려가지고, 아마, 그래서 그 결과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실제 현장에서 뛴 사람들은 다 예상했어요. 이 정도 나올 거다. 아까 이제- 저기, 박원석 의원이 나한테 이제 거기 기초의원 몇 명 됐어요? 뭐 그렇게 했지만, 네. 저는 이제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는 100% 다 당선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공천 때부터 상당히 여기에 맞췄어요. 네. 맞췄어요. 그래서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욕먹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막말, 자기중심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그동안의 과정에서 6+알파일 거야. 이 여론조사적 거짓말이야. 응? 왜? 무슨 문재인 대통령 저거 하는 거 진짜 쇼다. 이렇게 해서 기대 수준을 높여가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욕먹는 이유가 크다고 봐요. 아니 저는 기대 수준 얘기가 아니고 6+알파 계속 홍준표 대표 얘기할 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혹시 저게 사실로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홍 대표가 계속 당에 남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라고 오히려 걱정을 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글쎄 제 생각에는 여의도 안에서 저기 의사당 예. 안에서 이렇게 좀 갇혀있던 분들 그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 현장에 딱 가보면은 네.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 아니다라는 걸.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참 정치는 그 홍준표 현장이 중요하죠. 대표가 변호사 개업을 곧바로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의뢰인들이 과연 이제 저분을 믿고 가서 사건을 의뢰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별 걱정을 당대표를 지내다가 예.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를 지내다가 일종의 이제 선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 진짜 에모텔인지 모르겠네. 나오지 않았을까. 예. 그래 제 생각에는 저한테도 그 첩보가 들어왔는데 다른 소위 말하면 사수파 의원들한테 그 얘기가 안 들어갔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수파 의원들이 박성중 메모를 왜 문제 삼았겠어요? 그 메모 그냥 해가지고 개파가 대립이 심한 건 진짜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그리고 개파에서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을 목을 치는 거는 당연히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그 메모를 문제 삼았을까?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이제 예. 아마 그때 그 토론하면서 그런 메모가 나왔던 것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비복당파 사수파들이 저 사람들이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는구나. 예. 라는 이제 이 의혹을 갖고 이 메모를 문제 삼았을 거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날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 그 M 그 부분은 호텔에서 다른 다음에 이제 한마디씩 하시고 또 알겠습니다. 아니 예. 그렇다면 예. 이 의심이 가능한 거예요. 뭐냐? 예.
한국당은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마치 뜻밖의 결과가 온 것처럼 엄청 충격 먹은 것처럼 했지만 네.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이었다. 이미 다 예견했던 이런 바다. 지방선거 결과를 이미 예측을 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홍 대표 주변에 있는 몇 사람만 제외해놓고 나머지 친박이든 비박이든 이제 다른 어정쩡한 중진들은 오히려 차라리 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이 뭔가 당권을 접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의심이 그거 하나 거의 접수. 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예, 근데- 복당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선거 아니, 이틀 복당파든 남기기 전까지 친박이든, 예. 그 정도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으면 그분들도 더 이상 정착이 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지금 언론들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한국당이 그러한 결과를 예측 못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인식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면 대선 때의 득표율을 생각해보고 대선 이후 1년간의 어떤 정세 변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친박, 비박, 양계파가 정면 충돌했는데 차 의원님, 충돌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 이거요. 네. 제가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얘기 해줄게요. 아이고 세상에, 예, 특종입니다. 예, 선거 전전날 네. 이 복당파들이 바른정당 갔다가 예, 복당한 분들, 예, 이제 김무성 대표 무대를 중심으로 한 네. 복당파들이 모 호텔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했답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서 뭔 얘기를 했겠어요? 이번 선거에서 홍 대표가 이제 아웃될 거다. 네. 그다음에 당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네. 그 수습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질을 회복할 것인가. 라는 말까지는 안 했겠지. 그죠? 이제 하여튼 박성중 메모가 거기서 나온 겁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확신할 수 아니 없는데 박성중 의원은 언론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얘기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시기가 언제예요? 시기가 전전날. 전전날 네. 선거 전전날 네, 모 호텔. M 메모는 호텔. 다음. M-호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토론한 과정에서 그 M 호텔이 모 메모가 호텔인지